자, 사기죄의 기망행위입니다. 자, 기망행위는 전 시간에 읽었죠.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기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임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 부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는 세무치게요. 세무치입니다. 출제가 된 적도 있죠. 반드시 법률행위 중요 부분을 요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던 신의와 성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상도의를 말합니다. 상도의. 도리를 지켜라 이거죠. 상도의를 지켜라. 그 상도의를 저버리면 그게 사기다는 거예요. 자, 대상을 보시면 내적 사실, 외적 사실을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지불 의사, 그쵸? 돈 빌려달라, 돈 갚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지불 의사를 속이는 거예요. 지불 능력도 속이는 거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 빌려가죠. 그쵸? 품질을 속여요. 상품을 하품으로, 하품을 상품으로 이렇게 둔갑을 하면 그게 사기죠.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명시적, 묵시적, 자기 부작위를 불문하는데 중요한 것은 2번이에요. 2번 체크하시고요. 부작위 밑줄. 부작위, 총론 시간에 배우죠. 부작위에 의한 사기도 가능해요. 근데 부작위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뭐다? 보증인적 지위가 있을 때 부작위가 사기가 되는 겁니다. 총론 시간에 한번 자세히 배우니까요. 자, 대표적인 것으로 목적물이 압류되었다는 사실, 압류 밑줄 그시고, 저당권 가등기 밑줄 그시고, 근저당 설정 밑줄 그시고, 그렇죠? 이런 것을 고지를 해줘야 돼요. 고지를 하면서, 야, 네 물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래도 살래?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되겠죠. 상담에 나 그럼 안 살래? 그럼 못 파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속이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뭐다?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정도를 볼게요. 1번 체크. 기망이 사기가 되려면 적어도 이것이 신의 측에 반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상도에 반할 정도가 되었을 때 사기다. 이런 말이.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착오가 빠졌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그쵸? 영향이 없고. 자,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적어드릴게요. 계약이지, 계약. 이 계약의 효력에 하등 영향이 없고, 그치? 영향이 없다, 세모. 그 다음, 상대방의 권리 실현에, 권리 실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소유권 취득이죠. 이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데요. 장애되지 않는다, 세모. 그랬을 때는 이 사기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요 판례가 뒤에 나옵니다. 자, 일단 필기를 잘 해두시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망이 사기가 되려면 적어도 신의식에 반할 정도야 돼야 한다. 그러나 이 계약이라는 법률관계의 효력에 하등 영향이 없고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데 있어서 담보권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기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사기가 아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과장 광고 나와있네. 과장 광고. 추상적 과장 광고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사기인 거예요. 두 가지를 나눠보시고요. 판례가 있죠. 연립주택을 분양하면서 평수를 약간 뻥튀기 합니다. 약간 뻥튀기 한다. 검색으로 위치해 볼까요? 이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과거의 판례가 있어요. 최근의 판례는 보지 못했고 한 30년 전에 이런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 니은번 같은 경우는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원료의 성질이라든지 제조원을 속인다든지 공적기관의 감증, 보증을 속인다든지 라고 했을 때는 사기가 된다 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재산적 처분 능력이 요한다는 것은 뒤에 배울 겁니다. 자, 판례 보죠. 판례 별표 치죠. 자,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행위 중요 부분임을 요하지 않는다. 중요 밑줄 그으시고 중요 세모 칠까요? 중요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 부분은 뒤가 되긴 되죠. 근데 중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모를 친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판단기초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판단기초 동그라미. 됐어요? 자,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었더라면 내가 거래 안 했을 거야. 아까 물건에 하자 있었다 그랬지. 담보권 설정돼 있었다 그랬지. 경매 진행 중이라 그랬지. 야, 그걸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걸 나한테 말했었더라면 나 그거 거래 안 했을 거야. 라는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신의 직상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도 이상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묵비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사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판결로 좀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출제 많이 되었던 것이고요.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판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부작이 나왔네요. 부작이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뭡니까? 가로 열고 이퀄 보증인 지위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그런 말입니다. 일정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부작에 의한 사기다. 이런 말이죠. 그 예가 밑에 2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칠까요?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어요. 자, 이미 발생했는데 사고가 이미 났는데 이를 묵비합니다. 묵비 동그라미. 그쵸? 그 다음 보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해요. 농후해요. 보험 드는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보험 막 들어주지 않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안 드는 직종들 있잖아요. 그죠? 보험 안 들어주는 직종들.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보험을 안 들어준다는 걸 알면서 보험을 안 들어주니까 그런 개연성의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그 보험사 직원을 속이는 거죠. 속이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치? 또는 보험 사고가 났는데 임의 조작하려는 임의 조작 동그라미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자체가 바로 뭐된다? 사기가 된다. 사기가 된다. 마지막에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 동그라미 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사기죄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됐죠? 자, 중요한 판에 나오네요. 경매 진행 사건 별표칩니다. 자, 1번도 많이 나왔어요. 자, 세 번째 부작위 밑줄 그시고요. 자, 부작위 개념 설명하고 있죠? 자, 네 번째 줄 검은색 글씨입니다. 일반 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그 사실이 뭔데? 그 사실이 하자예요. 하자. 물건의 하자. 이 하자를 알았었더라면 당의 법률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 법률 행위가 뭐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당의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다면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사기다. 이런 논리죠. 됐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여기 두 색깔 칠해놨죠. 경매 진행 중 동그라미. 이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밑에 이런 말 나오죠.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인 밑줄 그시고 열람 밑줄 그시고 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도리상 신의칙상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사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 임차인에게 뭐가 존재한다? 과실이 존재한다 손 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관계 좀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중매매 사건 나와있지? 자, 이 판례도 한번 별표 쳐볼까요? 자, 별표 쳐보고요. 자, 그 판례 1번부터 먼저 볼까요? 판례 1번부터. 자, 고득체부터 먼저 볼게요. 매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명백하다면 신익상 고지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 본 판결료죠. 거의 같지? 거의 같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미치고지는 않을게요. 앞에 판결료지 똑같은데 뭐. 그치? 약간 다르지?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자,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갑입니다. 갑. 갑이 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라고 일단 필기하시고요. 을에게 대금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어요. 중도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배임죄 할 때 배우는데 이중매매 할 때 중도금 받게 되면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신분이 생겨나요. 무슨 말이냐? 일단 필기부터 해두세요. 자, 내가 중도금 받잖아요. 그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저쪽에서 중도금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럼 잔금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 잔금 들어올 때는 뭐다? 내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있잖아요. 서류 등을 다 구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 들어온 날짜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란 사람이 중도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잖아요.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됐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병에게 위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 을과 매매했다.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숨겼어요. 숨기고 난 상태에서 그 병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기입니까? 이게 사기냐고요. 사기가 안 돼요. 지금 토지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가 지금 갑이에요.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지 병에게 넘겨줄지 내 맘이란 말이에요. 아직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잔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소유권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갑이 제2 매수인 이 병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병에게 넘겨줄 수 있단 말이에요.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등기를 병에게 넘겨주게 되면 병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배임죄 부분은 별론이에요. 배임죄는 따라 성립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사기는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결요지 2번을 보시면 2번 잘 받으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매매로 인한 법률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 고지를 안 했잖아요.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갑과 이 병 사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하등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소유권자는 갑이니까. 따라서 매수인 병의 권리 실현에, 즉 소유권 취득함에 있어서 이 권리 실현이 뭐라고요? 소유권 취득이라고요.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여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세모.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세모. 앞에서 했잖아. 앞에서 그 박스 처리 이론 설명할 때 했잖아. 제가. 그쵸? 그랬을 때는 자, 그 밑에 줄.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차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나요? 이것이 바로 뭐다? 가로 열고 이퀄 중도금 수령이다. 중도금 수령. 되었다 하더라도 제2 매수인 병이죠. 이 병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그 제2 매수인 병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받으세요. 나중에 배임죄 이중매매할 때 또 배웁니다. 근데 왜 무죄일까요? 배임죄 될 것 같은데? 배임죄가 될 것 같은데 왜 무죄인가? 그건 사실관계를 읽어보셔야 되겠죠. 요 계약금 받은 것은요. 계약금 받은 것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되지를 않아요. 중도금 받아야지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중도금 받지 않고 계약금 받은 것으로 해서 끝난 거예요. 사건이 끝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는데 배임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결요지가 시험 나와요. 자, 그 다음 판례 별표. 자, 이 판례는 그 2번 판례 있죠. 이 판례는 2번 판례에서 우리 그 업무방해죄 할 때 배운 판례인데요.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갑은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뭐가 돼요? 양도권자고요. 을은 양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도할 때 뭐라 했는가 하면 A에 대한 미수 외상 대금 채권,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그거 내가 받아갈 테니까 너 포기해. 라고 해서 포기한다. 약정해놓고 그래서 공장을 양도한 거예요. 공장을 내가 인수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를 외상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누가? 갑이. 고지하지 않고 A로부터 A가 왔겠죠. A가 와서 외상대금 주는 것을 갑이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기일까? 이런 말. 사기일까? 요거는 민법 채권 총론, 채권 양도 지식이 좀 필요한데 설명해 볼까요? 자, 갑이 있네요. 갑이 공장주죠, 공장주. 을이 이제 공장을 인수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이렇게 양도해요. 공장을 양도한다.
그쵸? 이 사람이 양도인이고요. 이 을은 양수받는 사람이죠. 양수인이다. 이해되시죠? 공장을 양도했는데 그 양도할 때 계약에 을이 그러죠. 보니까 여기 A라는 채무자가 있고 그러면 갑은 채권자죠. 갑은 채권자인데 외상대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상대금이 있었는데 외상대금 예를 들면 뭐 1천만 원 있었다. 예를 들면 뭐 1천만 원 있었는데 즉 A가 갑에게 줄 돈이 1천만 원 있었는데 그 포기하고 그 공장을 나한테 팔 때 포함시켜서 팔든지 그치? 수수금권을 내가 받아가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공장을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합의를 하고 공장을 넘긴 거예요. 외상 대금을 포기하겠다는 약정하에 공장을 내가 인수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장을 양도할 때 채권을 양도할 때 이 양도인은 채무자인데 그 사실을 통지를 해주면 채권 양도 통지를 하잖아요. 내가 이 공장을 이 을에게 양도했다는 통지를 해주면 A 그때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대항력. 그러니까 그 통지를 해줘야지 이 채무자가 을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근데 통지를 안 하잖아요. 통지를 안 해버리면 대항력이 안 생겨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을이 A에게 왔어요. 와서 자, 내가 공장을 양도받았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약정을 했으니까 당신 A에게 갑에게 줄 돈 있지? 그거 주지 말고 나한테 줘. 천만 원 나한테 줘 하면 A가 그러세요? 그러신가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줍니까? 세상에 사기꾼이 하도 많은데 그쵸? 당신 누구요? 난 갑에게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줘야 되지? 맞잖아요. 괜히 잘못 줬다가 내가 돈 이중으로 부담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갑으로부터 그런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A는 을에게 돈을 준다 안 준다? 돈을 왜 줘? 돈을 왜 주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A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갑으로부터 그런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A가 돈을 이 원래 채권자인 갑에게 돈을 준 거예요. 외상대금을 지급을 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 근데 갑이란 사람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았어. 갑이 이 채무자가 왔을 때 나한테 주지 마세요. 내 공장을 저 사람을 양도했기 때문에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A가 주는 돈을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것이 이것이 사기냐? 사기 아니야. 사기가 아니라는 거야. 자, 볼까요? 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A겠지. 채권자는 갑이고요. 채권 양도 통지를 안 받았어요. 이게 안 받았다고요. 그러면 원래 채권자인 갑에게 이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 깨끗하게 손 터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줬다가 내가 이쪽으로 저쪽에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이쪽에서 고소 당할 수 있고 돈이 두 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하면 이 사람은 손 털고 채무자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채권 양도 통지 받기 전에는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다. 유효한 변제가 된다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쭉 읽어보시고 채권자 갑이 위 채권 양도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 외상대금을 그대로 수령했다 해서 기망수단을 썼어 안 썼어? 기망수단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쓴 것 같은데 쓰지 않았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왜 양도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돈을 받은 것이 왜 기망수단을 쓰지 아니한 건가요? 이 채권자는 보증인 지위가 없어요. 그거를 난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나한테 주지 말고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사기가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 봐요. 을이 발끈하겠지. 아니 뭐야? 너 나한테 공장 팔 때 이렇게 하기로 해서 공장 판 거 아니야? 근데 니 왜 돈 받아가냐? 너 나 공장 업무 방해했다? 라고 해서 이 을이 갑에 대해서 뭐로 고소했어요?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자, 이 업무방해죄 되나요?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공소회 갑에게 양도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을이 여기서 을이 공소의 갑입니다. 그렇죠? 피고인이 이제 갑으로 바뀐 거, 그건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들으세요. 미수 외상 대금 채권을 수금권을 포기하려 약정하였는데 약정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 왜요? 왜 고지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한 것이 방해라고 볼 수가 없나요? 그 이유는 여러분 업무방해죄 배웠죠?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어떤 행위 태양을 갖춰야 되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 행위 태양 3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지하지 않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잖아. 그게 위계냐? 위력도 아닌 거죠. 이 3개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 부분도 무죄입니다. 결국 갑은 무죄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 2번하고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재를 낼 때 요거 다시 한번 맞춰서 요걸 할 테니까,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책을 받을 때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가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백화점 변칙 세일 사건. 여기 별표. 자, 판례 1번 볼까요? 과장광고 문제입니다. 과장광고에 있어서 다소 세모, 약간의 뻥튀기가 있는 것은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즉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끊고. 자, 그런데 중요사항, 중요 동그라미, 구체적 사실 동그라미를 들어서, 그치? 구체적 사실을 일일이 적시하면서 그것이 비난받을 정도가 될 정도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다면 그때는 사기다 이런 말이에요. 사기다. 됐어요? 그게 바로 변칙세일 동그라미. 이 변칙세일이라는 거 하는 것이 종전에 출하된 적이 없었던 신상품이에요. 신상품입니다. 신상품인데 첫 출하 시부터 바로 50% 세일이에요. 50% 세일. 첫 신상품부터 막바로 세일이 들어가는 변칙세일을 한 것은 사기죄가 된다는 논리인데요. 어떤 말이냐? 갑니다. 자, 롯데백화점이죠. 자, 신상품을 출하했습니다. 당해 상품이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판매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특정 할인 판매 기간에 한하여 싸게 판다는 것처럼 광고를 해서 선전하는 변칙 세일을 했다. 갑등의 죄칙이 뭘까? 자, 우리 백화점 가보면 그 마네킹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백화점이 있는데 이 마네킹이 있는데 이 마네킹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데 옆에 가격표가 있어요. 가격표가. 이렇게 가격표 편말이 있죠. 편말을 읽어보니까 이 옷이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여기서 빨간 줄로 이렇게 2줄을 거놨어. 2줄 거놓고 그 다음에 세일. 대바겐 세일. 바겐 세일. 바겐 세일. 이렇게 하면서 50% 할인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50% 세일한다 라고 해놓고 이 가격을 그럼 얼마입니까? 50% 세일하면 얼마야? 300만원짜리 50% 세일하면 얼마야? 150이죠. 150.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150만원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누굴까? A라는 고객이 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이 편말을 보게 돼요. 편말을 보게 되니까 300짜리를 150 한다 하니까 오늘이 바로 10일이거든. 내일 지나면 이 가격 원래 종전 가격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이 덜커니 해서 이 50%에서 190만원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좋아하고 집에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백화점에서 사기친 거죠. 왜냐하면 이 옷 가격은 처음부터 300만원짜리 옷이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이 가격은 150만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인을 하지 않고 정가대로 다 판 거예요. 근데 고객을 속인 거지. 고객을 300으로 가격을 올려놓고 뻥튀기 해놓고 그 다음에
50% 세일 때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때린다, 할인 때린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속인 것은 이건 진짜 사기다. 이런 말 사기다. 이런 변칙 세일을 사기죄가 된다라고 해서 철퇴를 내린 판례죠. 자,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잔전 사기 사건 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도 별표. 이 판례는 노트를 가볼까요? 노트를 가볼게요. 자, 갑이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어요.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땅이라 해도 좋고 건물이라 해도 좋아요. 이 갑이 이 땅을 건물을 팝니다. 매도인이죠. 을은 이 땅 건물을 사려고 하는 매수인입니다. 그쵸? 근데 매매가가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자, 부동산이기 때문에 고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냅니다. 자, 일단 먼저 을이란 매수인이 계약금 1000을 걸어놨어요. 선으로 계약금을 걸어놨다. 잔금 날짜에 보통 중도금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바로 잔금 때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잔금 때릴 때 계약금 1000만원 줬다는 것을 깜빡하고 5000 플러스 3000 도합 8000을 준 거야. 8000을. 그럼 얼마를 더 줬지? 1000만원을 더 줬지. 끝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갑이라는 매도인이 3번 체크하시고 초과 지급된 1000만원 초과 지급됐잖아요. 이걸 알았어요. 알았다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기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판례 뭐라 하냐면요. 내가 잔금을 받기 전에 알았다. 또는 받는 중에 알았다. 그러면 이건 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금 받기 전 교부 받는 중에 알았다면 이 사람이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착오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저번에 계약금 주신 거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건가요? 라고 해서 이 을의 착오를 제거해야 할 보호인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치? 그 보호인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이건 사기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눈앞에 착오에 빠진 자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착오를 제거를 해줘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건 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잔금을 받고 난 후에 한참 후에 이걸 알았어요. 받을 때는 그냥 뭐 알아서 주겠지. 그것도 돈을 못 쓰냐? 돈 1000원, 2000원 이거 못 세? 그러니까 당연히 7천만 원 들어오는 줄 알았지. 그래서 받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세어보니까 1000원이 더 들어온 거네. 그래서 그때는 잔금이 종료된 이후에 알았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돈은 점유이탈물이다. 점유이탈물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에 받았냐 후에 받았느냐에 따라서 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가볼까요? 교재를 가보시면 자, 1번 보시게 되면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초과하는 금액을 줍니다. 초과 밑줄 그시고 빨간색으로 교부받기 전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 동그라미 알았다면 그 밑에 착오를 제거해 주어야 할 보증적 지위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죠. 신의시기상의 의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대로 받았다면 뭐가 된다? 사기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파란색 들으세요. 그러나 2번 끝마친 후 세무치시고 나중에 알았다면 그 물건은 점유이탈물이다. 돌려주지 않았으니까 횡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 받으시고요. 자, 됐죠? 자, OX 판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